초등학생을 위한 생명 존중 교육. 모든 생명은 소중해. 첫 번째 시간. 이 오디오북은 SK증권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초등학생 생명 존중 교육 교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생명 존중 교육을 함께할 리본 선생님이에요. 리본은 예쁜 매듭 모양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와 똑같은 말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생명과 나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특별히 소중한 나눔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살펴볼 거예요. 오늘 수업을 함께할 저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나눠준 교과서 3쪽을 펴주세요. 초등학생 생명 존중 교육. 두근두근 심장이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은 소중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배울까요? 첫째, 이야기책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을 읽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볼 거예요. 둘째,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껴보고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셋째,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선물해준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고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볼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야기책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을 함께 읽어요. 밥 아저씨가 병실에 누워있고 가족들이 안타까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어요. 안녕. 나는 심장이야. 나는 몸속 구석구석 피를 보내는 일을 해. 나는 밥 아저씨의 몸속에 살고 있어. 밥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을 항상 돕는 좋은 분인데 지금은 많이 아프셔서 오랫동안 잠들어 계셔. 오늘은 의사 선생님께서 밥 아저씨의 가족들을 모두 부르셨어.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밥 아저씨는 다시는 깨어날 수 없으시대. 밥 아저씨는 오래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저씨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라는 부탁을 남기셨어. 밥 아저씨의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지. 아저씨의 부탁은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가족들로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그때 밥 아저씨의 딸 세미가 말했어. 우리 아빠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아빠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 가족들은 아저씨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 세미는 아저씨의 양쪽 볼에 입을 맞추며 아저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 아빠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저도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아저씨는 많이 아프셔서 대답할 수 없었지만 나는 아저씨도 세미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란 걸 알 수 있었어. 밥 아저씨의 딸 세미가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아우, 눈부셔. 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강한 빛에 눈을 꼭 감았어. 안녕, 심장아. 나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어. 우린 이제 밥 아저씨의 부탁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갈 거란다. 차가워도 조금만 참으렴.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를 아저씨의 몸속에서 꺼낸 후 얼음이 가득한 상자 속으로 옮겨주셨어.
이가 덜덜덜 떨릴 정도로 차갑긴 했지만 나는 밥 아저씨를 떠올리며 꼭 참기로 했지. 내가 담긴 박스의 뚜껑이 닫히고 나는 다시 깜깜한 어둠 속에 둘러싸였어.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누구를 돕게 될까? 두근두근 온 몸이 떨렸어. 잠시 후 몸이 붕 뜨는 느낌에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담긴 상자를 들어 올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얼음이 가득 담긴 상자 속으로 옮겨진 심장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한참 지난 후에야 상자가 다시 바닥에 내려놓아졌는데 바닥에 닿는 순간 상자가 미끄러지면서 뚜껑의 틈이 아주 조금 열렸어. 나는 그 틈에 눈을 대고 바깥을 구경했어. 창밖을 보니 구름이 뭉실뭉실 떠 있었어. 와, 나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샘의 말을 떠올리며 혹시나 밥 아저씨가 계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창밖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 심장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에 깼어. 심장아, 너는 이제 8살 보미의 몸속에서 살게 될 거야. 보미는 많이 아파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병원에서 지낸단다. 네가 열심히 일해야 보미가 건강해질 수 있어. 나는 세미를 떠올렸어. 세미도 보미처럼 8살이거든. 세미의 웃음소리는 듣는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게 했는데 새로운 주인인 보미도 하하하항 그러게 웃을깡항. 샘의 얼굴을 떠올린 심장이가 방긋 웃고 있어요. 나는 보미가 건강해져서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때 아래쪽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 내 밑에 있던 누군가가 날카로운 소리로 물었어. 넌 누구니? 위에서도 쏘아붙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지. 전에 그 자리에 있던 헐떡이는 어디 가고 네가 있니?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인사했어. 안녕, 난 심장이야. 밥 아저씨의 몸속에서 왔어. 하지만 나를 의심하는 듯한 목소리는 누그러들지 않았어. 밥 아저씨가 누군데? 나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내가 온 이유를 설명했어. 밥 아저씨는 좋은 분이야. 보미를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니?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보미가 건강해질 수 있어. 거짓말 마. 너 보미를 괴롭히려고 온 거지? 나는 보미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보미 몸속에 다른 친구들이 자꾸만 방해했어. 보미가 괜찮은 걸까요? 수술은 잘 된 거겠죠? 네, 어머니.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그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친구가 말했어. 쉿, 조용히 해봐. 보미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 보미가 어서 건강해져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심장이가 빨리 적응해서 열심히 일해야 보미도 건강해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거 봐!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보미가 건강해질 수 있어. 오해해서 미안해, 미안해, 심장아. 우리 보미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 심장이를 둘러싼 두 개의 폐가 보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폐는 작은 공기주머니로 가득 차 있어요. 안녕. 우린 쌍둥이 폐야. 보미가 숨 쉬는 걸 도와주지. 보미가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를 얻고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 길고 불룩한 주머니처럼 생긴 위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위는 폐와 심장의 아래쪽에 있어요. 난 위야.
들썩들썩 움직여서 봄이가 먹은 음식을 죽처럼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일을 해. 위의 옆에 있는 간이 웃으며 인사해요. 간은 모서리가 둥근 세모 모양이에요. 반가워. 난 간이야. 나는 봄이의 몸속에 있는 영양분은 저장하고 나쁜 독은 없애는 임무를 맡았지. 췌장은 위에 아래쪽에 숨어 있다 빼꼼 고개를 내밀고 인사했어요. 췌장은 끝이 구부러진 길쭉한 지팡이처럼 생겼어요. 난 췌장이야. 장이 음식을 잘 소화시키도록 소화액을 내보내지. 봄이의 아랫배 쪽에 긴 몸을 꼬불꼬불 접고 있는 장이 인사해요. 난 장이야. 난 위가 보낸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뽑아내고 찌꺼기는 똥으로 만들어. 심장은 강낭콩처럼 생겼고 크기는 어른의 주먹과 비슷해요. 양쪽 옆구리에 하나씩 모두 2개가 있어요. 우린 신장이야. 우리는 봄이의 피 속에 흐르는 찌꺼기와 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만든단다. 다음 페이지는 전면에 그림이 있습니다. 봄이 몸속에 있는 각 장기의 위치와 모양,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서 읽은 장기 친구들의 소개를 떠올리며 모양과 이름을 읽어보세요. 어느덧 계절이 4번이나 바뀌어 다시 봄이 되었어. 내가 봄이의 몸속에서 살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어. 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동에 참가하게 돼서 완전히 신났어. 봄이는 계주 달리기의 마지막 주자야. 지금 봄이는 3번째 주자가 달리는 걸 지켜보며 달릴 준비를 하고 있어. 두근두근. 봄이가 긴장을 하고 있는지 나도 떨렸어. 와우! 드디어 봄이가 바통을 넘겨받고 달리기 시작했어. 두근두근. 봄이가 빠르게 뛰어가면 나는 더 빠르게 뛰었어. 봄이 힘내라! 봄아, 달려, 달려. 봄이 화이팅! 봄이가 첫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어. 봄이가 친구들 사이로 달리가 기분 좋게 웃었어. 아하양. 봄이가 웃으니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 문득 나는 밥 아저씨와 세미가 생각났어. 밥 아저씨와 세미도 이 모습을 봤다면 분명히 기뻐했을 거야. 결승선을 첫 번째로 통과한 봄이가 2팔을 번쩍 들고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어요. 21쪽 이야기를 되짚어 보아요. 친구들, 이야기책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을 재미있게 읽었나요? 지금부터는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책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볼까 해요. 첫 번째 상황. 밥 아저씨의 몸속에서 살다가 봄이의 몸으로 이사온 심장이를 봄이 몸속에 있던 다른 장기 친구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그러다 봄이 어머니와 의사 선생님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장기 친구들의 오해도 풀렸었죠.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봄이가 건강해질 수 있어. 심장아, 우리 봄이를 위해 열심히 하자. 이 상황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봄이처럼 우리의 몸속에도 심장과 폐, 간, 위, 장, 췌장 등이 있답니다. 이 친구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줘야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통틀어 장기라고 부른답니다. 장기가 아파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장기는 중요한 것이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두 번째 상황을 살펴봐요. 밥 아저씨는 며칠째 의식 없이 병실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딸 세미가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상태였죠. 밥 아저씨는 오래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저씨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라는 부탁을 남기셨어. 아저씨의 몸을 나눠준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인자한분이었던 밥 아저씨는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나의 건강한 장기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어. 밥 아저씨처럼 우리의 몸속에 있는 소중한 장기를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생명 나눔 또는 장기 기증이라고 부른답니다. 친구들,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을 되짚어보고 이야기 속의 숨은 의미들을 알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 선생님은 밥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봄이와 심장이를 응원하는 마음도 더더욱 커진 것 같아요. 이 벅찬 마음을 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3쪽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아요. 밥 아저씨의 심장을 선물 받은 봄이는 달리기 계주에서 1등을 차지할 만큼 건강하고 씩씩해졌어요. 그렇다면 운동회가 끝난 뒤 봄이와 심장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봄이와 심장이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아요. 각자 자신이 상상한 것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리본 선생님 먼저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은 봄이가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멋진 달리기 선수가 되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봄이는 처음 참여한 운동회에서 1등을 차지할 만큼 달리기에 재능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지금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이 상상한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 뒷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교실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잠시 오디오를 멈춰주시고 친구들이 차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해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심장이나 폐, 간과 신장 같은 소중한 장기를 선물하는 것은 책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밥 아저씨처럼 세상을 떠날 때 장기를 기증해서 생명을 살린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봄이처럼 소중한 장기를 선물받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사연을 만나볼까요? 24쪽 봄이와 같은 친구를 만나보아요. 지금부터는 봄이처럼 소중한 심장을 선물받고 건강을 되찾은 마리아의 편지를 함께 읽어볼 거예요. 안녕. 나는 미국에 사는 마리아라고 해. 내 직업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아파서 학교보다 병원에 있는 날이 많았어. 어른이 되면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단다. 심장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어느 날, 한 천사가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나에게 소중한 심장을 선물해 주셨어. 그분의 심장을 받고 건강해진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더욱 열심히 돌보고 있어.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심장 비대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병은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마리아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나빠졌어요. 건강한 심장을 선물 받는 것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서 온 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바바저씨처럼 천사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나며 마리아에게 심장을 선물해 주셨답니다. 이후 몰라보게 건강해진 마리아는 외과 의사가 되어서 자기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25쪽, 26쪽 생명을 살린 영웅을 만나보아요. 우리 주변에는 바바저씨처럼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나눈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중 한 명인 김유나 양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19살 김유나 양의 꿈은 승객들의 안전한 비행을 돕는 승무원이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열심히 공부하던 유나 양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에요. 머리를 크게 다친 유나 양은 의식을 잃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유나 양의 부모님에게 어떤 치료를 받아도 유나 양이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유나 양의 부모님은 평소 몸이 약한 친구를 잘 돕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던 딸을 떠올렸어요. 유나라면 세상을 떠나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 부모님은 유나 양의 장기를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유나 양은 숨을 거두며 심장과 간, 폐, 신장, 췌장, 각막을 나누었고 7명의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았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를 기증한 유나 양과 가족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특히 유나 양의 부모님은 사랑하는 딸과 이별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평소 딸의 착했던 마음을 기억하고 장기기증이라는 귀중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귀한 나눔으로 새 생명을 얻은 7명의 환자들 중에는 앞서 소개한 편지의 주인공 마리아도 있어요. 마리아는 김유나 양의 심장을 선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27쪽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 생명을 선물하고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국어사전에서 생명의 뜻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요. 첫째,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둘째 의미는 동물과 식물의 생물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생명을 가진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두근두근 힘차게 뛰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가족과 선생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털이 매력적인 강아지와 고양이도. 향기로운 꽃과 나무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왜 소중한 것일까요? 생명이 소중한 첫 번째 이유.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어요. 생명이 소중한 두 번째 이유.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잃어버린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죠. 단 하나뿐인 생명을 가진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는 소중한 존재는 물론 내 주변의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모두 아끼고 사랑해야 한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와 내 몸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28쪽.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껴보아요. 우리의 몸속에도 두근두근 심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심장은 왼쪽 가슴 안에 있는데 1분에 보통 60번에서 80번 정도 뛴답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장도 심장이처럼 열심히 잘 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모두 오른손 손바닥을 펴서 왼쪽 가슴 위에 살포시 올려보세요. 숨은 편안하게. 하고 쉬어요. 지금부터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집중해 보세요. 자, 10초가 지났어요. 어때요, 친구들? 손바닥으로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나요? 리본 선생님은 심장이 뛰면서 마치 장구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자신이 느낀 심장 소리를 직접 표현해 보기로 해요. 몸짓으로 표현해봐도 좋고 목소리로 표현해도 좋아요. 교실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잠시 오디오를 멈춰주시고 친구들이 차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심장의 소리를 멋지게 표현해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표현한 심장의 소리와 실제 심장이 뛰면서 내는 소리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생명의 소리와도 같은 심장 소리에 다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떤가요? 정말 우렁차지 않나요? 우리의 심장은 평상시에 이런 속도로 뛰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심장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속도로 뛰기도 한답니다. 자, 지금부터 흘러나오는 심장 소리를 듣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우와!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고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심장이 빨리 뛴다고 느끼나요?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한껏 긴장했을 때, 좋아하는 친구가 옆에 있을 때, 가슴이 터질 것처럼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죠?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방금 들은 소리는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난 후의 심장 소리예요. 그렇다면 다음에 들려드릴 심장 소리는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이번에는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죠? 차분하게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소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정답은 느리고 차분한 음악을 들었을 때랍니다. 우리의 심장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때 이렇게 차분하게 뛴다고 해요. 우리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힘차게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을 향해 우리
따뜻한 칭찬을 건네볼까요? 심장아, 멋진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힘차게 잘 뛰어줘서 고마워. 오늘 리본 선생님은 심장이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할래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칭찬해 보세요. 교실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잠시 오디오를 멈춰주시고 친구들이 차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심장은 정말 소중한 내 몸의 일부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것은 심장뿐만이 아니랍니다. 지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발, 친구들과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소리 등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해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우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만나기로 해요.